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3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줄이란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줄이란 의미의 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줄이라는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줄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것과 유사한 형태의 모든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선이라든지 또는 전화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결박하기 위한 그 망 형태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선이라는 말로 따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선이란 말이 독특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도 또는 수준이라는 의미의 그 뜻으로 선이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켜라 이런 말로 쓸 수 있죠. 선 중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구성된 선 또는 뭐 전하라든지 이런 게 다 전류를 흐르는 거죠. 전하 용도로 쓰는 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마지막 끝나는 점, 즉 두 개의 점을 최단거리로 이은 선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은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펴져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이의 선, 두 점을 잇는 직선 이의 선을 모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의 눈길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버스 또는 열차,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라인 루트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지향하는 가치관을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이걸 레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차선은 레인은 아닙니다. 레인은 아니고 차선은 라인이죠. 트래픽 라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앙에 한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에 노란색으로 두 줄을 그으면 어떤 경우에도 침범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흰색으로 실선을 그으면 차로 변경이 안 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점선을 찍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차로를 감싸고 있는 선을 얘기하고요. 맨 바깥쪽, 즉 차로가 끝나는 지점은 50cm 두께로 굵게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선과 선 사이를 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은 차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차선을 차로라는 말로 그냥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차선이라는 것은 이 라인을 얘기하는 거지만 차로도 차선이라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국방장관인가요? 그 마지노라는 분이 계셨었죠. 그 마지노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전선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전략, 그러니까 군사 전략상 그 당시의 계획이라는 데서 완전히 탈피해서 아주 보편화된 말이 됐습니다. 어떤 협상을 할 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점 또는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동양에서는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다는 이제 배수의 진이라는 의미로 물러나면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위선이라고 하면 전자파 중에서 직진성이 아주 강한 쪽에서, 즉 가시광선에서 그 라디오파보다 더 직진성이 강한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더 헤르츠가 짧죠. 여기의 특성은 이제 그 살균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라디오파에 더 가까운 단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그 빨간색보다 더 헤르츠가 긴 쪽을 얘기하고, 저기서는 전자파 중에서 따뜻한 기운을 실어나르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로서는 억자가 되겠는데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다, 기억해내다 라는 의미의 억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그 뇌, 두뇌 속에 생각을 저장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추억은 주로 좋은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기억을 주로 추억이라고 합니다. 추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좋은 기억만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추억은 한 번 더 내가 회상하고 싶은 그런 기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컴퓨터가 발전한 시대에 들어온 말인데요. 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자료를 기억하게 하는 물질 또는 물체를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코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 굴지의 회사가 되는데 아주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이 기억소자 부분이죠.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작동을 하는
메모리를 얘기하고요. 주기억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가 속도로 목숨을 걸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좀 떨어뜨리지만 가격이 싸면서 또 주기억장치와는 달리 전원이 나간 후에도, 즉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그 기억을 휘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기억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기억장치는 실제 보조기억장치가 확장된 판이죠. 보조기억장치가 컴퓨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서 외부기억장치는 결국은 컴퓨터가 그 좋은 성능을 내는 관건은 빠른 속도도 있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시스템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기억 전용 시스템을 외부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기억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옛날의 일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병적 증세를 얘기합니다. 기억 상실증은 이제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기 기억 상실 쪽이 있고, 오래된 기억을 주로 상실하는 쪽이 있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겠죠.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이루면 가소성을 잃는 합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가소성을 갖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브레이지어가 있다 그러면은 가슴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모양새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 벗어나면 원래의 와이어 상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수초간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제 단기 기억에서 중기 기억으로, 그것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 기억을 심게 되는 거죠. 단기 기억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휘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전자가 되겠는데요. 모두라는 의미의 전자가 되겠습니다. 모두라는 의미의 전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모두라는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항 모두를 얘기합니다. 전부라고 하는 것은 해당 요소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전체와 전부는 사실상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뉘앙스로 보면 전체는 뭉뚱그려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완전히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부라고 하는 그 요소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라는 뜻으로 대개 또는 일반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한꺼번에 쭉 살펴볼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이라는 말과 전체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결국은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 상태에 가깝다 또는 원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하다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빠짐없이 모두 꽉 차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얘가 완전하다와 같이 빠짐없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다는 그것보다 흠이 없고 틀림없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이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다, 살아남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보존하다의 원 뜻은 이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보존은. 그래서 이제 완전보다는 온전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보존은 퍼펙트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변형이 일어나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이 이 보존에 꼭 알맞는 말은 아니지만 완전보다는 온전에 더 가깝다. 보존의 뜻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또는 도대체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는 주로 부정적인 말에 쓰입니다. 긍정적인 말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훨씬 많이 쓰입니다. 빈도로 볼 때. 그래서 전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부정어가 올 때 전혀가 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국은 온 나라를 얘기하지요. 단지 이제 전국에라는 말이 그 온 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방방곡곡,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그 지역 하나하나가 모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